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별지점 이지호 SS라고 하고요. DB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DB 영업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약간 긴장되는 게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제가 이제 50차월 좀 넘었어요. 54차월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관 영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관 영업 이제 뭐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그쵸? 제가 소개 좀 하면 이제 이지호라고 하고요. 84년 1월 28일생입니다. 안양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가락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혹시 전직 FC 하기 전에 전직이 있어요. 네, 전직이 어떤 건지 맞히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연예인. 네, 연예인. 굉장히 후하게 봐주셨네요. 네. 또 뮤지컬. 네, 누가 됐죠? 네, 저희 만난 적 있나요? 네, 뮤지컬 배우였어요 원래. 연예인같이 99년도에는 팀매니아라는 댄스팀에서 백업 댄스 했었고요. G.O.D랑 김현정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그러다 02년도에 20살 때는 광고 모델을 막 하고 있었고, 뭐 새우깡, 마운틴 듀 막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찍었었고, 그다음에 07년도에 뮤지컬 배우를 시작해서 뮤지컬 배우만 쭉 하다가 20년도에 오렌지 라이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할 때. 네. 날씬했죠? 네.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나갔을 때,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도 제가 20kg는 더 나갔는데 입사하고 나서 지금부터 살이 좀 찌더라고요. 네.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큰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FC 넘어왔을 때 제일 큰 계기는 일단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셨고요. 네. 20년 10월 달에 암 진단 받으시고 지금도 투병 중이세요. 네. 좀 작이신데 계속 투병 중이시고 계속 치료 중이시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허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때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걷질 못하는 상태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마침 저희 형이 이성우 부지점장이라고 해서 저희 한별지점에 이제 있거든요. 저희 형이 저보다 5년 정도 선배고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형한테 형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 영업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들 영업을 잘할 거라고 말했었어요 저한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와서 사실은 영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저한테 이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백댄서, 그러니까 춤추고 막 맨날 방송국 다니고 하던 애가 고등학교 동창이 얼마나 있었겠으며 그리고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할 때도 전 전공을 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오디션을 봐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도 뭔가 지인이나 인맥이나 혈연이나 지인이나 이런 뭐 풀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25년 차 흥국생명에서 설계사세요. 네. 그리고 저희 형이 설계사죠. 그럼 가족한테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한 3개월 입사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이것저것 지인들 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계약할 곳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이관 DB를 시작했다가 커미션 DB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이관 DB랑 밸류업 DB는 차이점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네. 이관 DB는 이제 익숙하게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매월 초에 허브플러스에서 이제 무료로 신청하시는 거고, 순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S의 선착순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관 DB 자체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미션 DB, 애초에 밸류업 DB도 처음에 저희가 사업성을 보기 전에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지점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걸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관 DB가 너무 없다. FC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관 DB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배양 시간도 없는 거예요. 회수를 해가면 원래 보통 배양 시간을 거쳤다가 다른 FC에 넘어가는데 바로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피로도도 너무 높아지고 체결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FC가 활동하기에 충분한 유관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커미션 DB가 생겼던 거였고 이관 DB는 당사 계약 보호 고객이고 상담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요거는 상담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밸류업 DB랑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기계학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계약 내용은 알 수가 있고 갱신형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언제 가입하신 건지 나이가 어떤 건지 정확한 주소가 어떤 건지 준비가 조금 가능하기는 한데 밸류업 DB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관 DB가 조금 더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관 DB는 FC가 직접 해야 해서 방문동이 확보해야 되고 방문 접수 처리가 되게 힘들고 방문 접속을 TA 때 FC가 정확히 심어줘야 된다라고 써있고 퍼미션 DB는 상대적으로는 그냥 방문 약속 잡기가 쉬움이라고 써있지만 TA는 사실은 이쪽이 훨씬 어려운 건 맞습니다. 밸류업 DB 쪽이. 단 그냥 신규 FC들 혹은 이제 DB를 처음 접하는 FC들 입장에서 전화기를 조금 들기 수월한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잡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고 방문 신청하신 목적이 확실하다. 보장 분석이나 보험금 청구나 상품 수령이나 이런 걸로 목적이 조금 확실하신 편이 많다.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밸류업 DB랑 이관 DB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약 이관 TA 하실 때 그 기계약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하고 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저희 조금 대화를 하면서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기계약 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문 약속할 때 선생님 지금 종신보험 표준형 가지고 계신데 주계약은 5천만 원이시고 특약들은 이제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신데 갱신형 특약들이 5년마다 보험료 인상되면서 8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이라서 요거를 저희가 비갱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약 진행하실 건 아니고 그냥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초회 상담을 갔을 때 그냥 바로 그냥 가안을 뽑아간 걸 제안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안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OK가 되면 그 다음에 설계동의를 받고 그 다음 약속을 잡아서 다음번에 PC하고 그냥 끝내는 이런 과정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업 DB 같은 경우는 그분께서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설계동의를 링크를 통해서 미리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안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DB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가 밸류업 DB 지금 어디 거 쓰세요? 홍삼 뭐 이거 쓰시나요? 아니면 뭐 롯데엠버스 쓰세요? 롯데엠버스는 접촉 기재가 어떤 거죠? 그 상품권하고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상품권이다. 네. 이게 DB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로 설계동의를 받을 때 그때 빠져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보통 그냥 설계동의 안 받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났을 때 이벤트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자기소개도 조금 하고요. 이벤트 소개할 때는 그냥 선생님 참여하시는 이벤트가 신한라이프 홍보 목적으로 이제 생긴 이벤트인데 저희가 이제 도장 분석 진행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선물은 이런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금이나 저축이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의 목적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니 나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보험금 청구 못 해준 거 있다고 해가지고 나 보험금 청구 해준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나 다 필요 없고 무슨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 해가지고 나 만난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주긴 풀어줍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풀어주진 않고요. 보험금 청구를 원한다고 했을 때 뭐 다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건강이음이라고 해서 병원을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는 앱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약간 시간 낭비니까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드리고 초회 상담을 바로 진행하는데 설계동의를 바로 받고 설계동의 받은 다음에 바로 거기서 이제 클릭 레벨을 열어서 거기서 보장 분석을 바로 그냥 진행합니다. 네, 진행을 해서 요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안까지 짜가지고 보여드리고 금액까지 보여드리고 오케이가 되면 오케이 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제안해서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관 TA는 스크립트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죠. 그쵸? 그쵸?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불필요한 건 빨리빨리 빼겠습니다. 이관 DB는 밸류업 DB. 그래서 밸류업 DB를 지금 구매를 하실 때 몇 개씩 구매를 하세요? 보통 몇 개씩 구매하시나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구매하세요.
그리고 또 나 진짜 많이 구매한다. 보통 10개 정도예요. 네. 보통 10개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10개에서 사실은 이게 체결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평균 체결률을 잡고 있는 건 이겁니다. 10개 중에 3명을 만나고 1명을 계약한다. 이게 평균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개 중에 한 번도 계약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개 중에 4건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DB 같은 건 체결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3%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100건 중에 3건인 거잖아요. 그게 대단하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10건을 가지고 내가 풀이 없는데 DB를 가지고 영업해야겠어. 이걸로 업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10건을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교환. 밸류업 DB를 지금 FC님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교환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 모수를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밸류업 DB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니어가 혼자 나갈 수 없는 DB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못해요. 네. 이관 DB는 할 수 있습니다. 이관 DB는 주니어가 혼자 준비해서 충분히 나가서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밸류업 DB는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능숙한 시니어가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한 명에 주니어 4명 정도 해서 5명이 5인 1조로 해서 DB를 한 50개를 쥐고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50개를 쥐고 시작해서 교환하고 교환하면서 대신 다음 달은 똑같이 10개씩 구매, 다음 달은 똑같이 10개씩 구매 이러면서 점점 DB량이 쌓여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DB를 뭔가 업적이 나온다, 성과를 낸다 라고 봤을 때는 그냥 저게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5인 1조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5명이서 불만 없이 매달 이걸 수행하는가. 요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여기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TA. 밸류업 DB 보죠. 요 시간 나오죠? 밸류업 DB TA. 이게 TA가 참 어려운 점이 이관 TA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안녕하세요, 류 선생님. 저는 구 INC명 현실화학 담당자 이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2006년에 계약하고 유지 중이신 라이프케어 시혜정신보험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사항을 연락드렸고 선생님께서 주계약 상환보험 5천만 원 납입된 70세 보장기한 종신을 가입하셨는데 특약 때는 5년 갱신 최대 80세 보장으로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인 입원비, 수술비, 암내심 진단금을 비갱신 전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러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요. 혹은 거절하더라도 저 그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저 얼마 전에 설계사 만나서 이 얘기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그때 만나셨을 때 분명히 얘기를 들으셨을 때 왜 선택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 다시 연락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반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도에 대해서는 고객사도 통화하셔서 직접 안내 받으시는데 지금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뵙고 상의드리려고 연락드렸고요. 저희가 어디 지역은 매주 화요일에 방문드리고 있고 시간은 30분 정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실까요? 마찬가지로 약속은 받아서 잡고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밸류업 DB TA 때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상담사랑 전화하셨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전화 받으셨죠? 보장 분석 받으시고 홍삼 선물 받으시는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보장 분석 받으시고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받으시는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 저는 이벤트 담당자 이주호고요. 이벤트 내용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면 바로 약속하면 되고 기억 안 난다. 네, 선생님 가지고 계신 보험 내용 확인해드리고 홍삼 선물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개인정보다 보니까 만나뵙고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고객님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지역은 강원도인데 강원도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여기 정도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랬을 때 안 했는데요. 신청한 적 없는데요. 보장분석 필요 없는데요. 이때부터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관 같은 경우는 뭐 잡을 때가 많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밸류업 DB는 이관과는 조금 다르게 이관은 담당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바뀌어왔어요. 계속 사람들이. 고객들도 알고 있어요. 전화를 많이 받았었고. 밸류업 DB TA 하실 때는 요 이벤트가 홍보 이벤트인 걸 기억하시고요. 이건 신한라이프에서 신한라이프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예요. 그거를 제가 담당하는 사람인 거고 담당자는 저 한 명인 거예요. 네. 무조건 저 한 명이에요.
홍보 이벤트 담당자가 계속 바뀌든 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이 이벤트 자체를 내가 담당하고 있다 라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해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벤트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 예전에 회사에서 배포한 게 있어요. DB학개론이라고 해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기 보면 반론 처리가 잘 써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걸 머릿속에 넣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거절 처리에 관한 것들을 약간 틀에 박힌 어떤 도덕책 같은, 바이블 같은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고객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수문보험금 찾아준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아, 네, 고객님 시간 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수문보험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수문보험금보다 고객님 앞으로 주실 보험료가 얼마나 많을지, 그 보험료가 얼마나 보장을 잘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고객님께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고객님도 수문보험 확인해드리면서 제가 보장을 해드렸는데 보험료 절약하시고 보장도 받게 돼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요. 고객님의 수문보험금도 있는지 체크하고 가입하고 계신 보험 보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이 뻔한 말들을 머릿속에 넣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써먹기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 인증을 꼭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아마 링크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네, 발전 미리 받고 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대면 미팅이다 보니까 제가 방문하기 전에 회사에도 보고해야 하고 선물도 누구님께 꼭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불편하시면 메시지로 주소 링크 보내주시면 인증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건 누구님께는 좀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본인 인증 받고 가입서를 동의 받고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시는 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만나서 하는 거예요? 꼭 만나서 해야 돼요? 예, 만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고객님 앞으로 배정나는 홍삼도 드려야 되고요. 저렴한 상품 아니고 지금 동일한 상품이 네이버가 이거 저거 28,000원에 저렴한 상품 같은데. 네. 유형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득 처리를 위해서 친필 확인서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만나야 돼요. 저 전화로 상담해드리면 편하고 좋은데 보장 내용, 수능 보험금 이런 거 확인하려면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로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 중에서 금융정보 이런 거 가장 위험한 거 아시죠? 제가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정보를 전화 말씀드리거나 협박하는 거죠. 사실 이건 지금. 네, 말씀드리거나 카톡을 정보로 드리면 복제돼서 배포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찾아뵙는 거예요. 약간 협박인데. 만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꼭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담당자는 저 한 명인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홍삼을 주고 저한테 리스트를 줬어요. 이분들이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빨리 만나야 돼. 너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 일 안 할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만나야 되는 사실 제 입장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제가 골라내요. 제가 골라내요. 만나서 해야 되고 홍삼을 꼭 드려야 돼요. 혹은 홍삼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이런 거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 못 보내요. 네,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가 없고 전 만나서 전달해드리기로 했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런 거보다는. 대신 머릿속에는 가지고 계시는 게 흔히 많이 썼던 거예요. 맨 처음에 퍼미션 DB 저희가 이제 TA만 했을 때 많이 썼던 거절 처리들이에요. 저게. 소득 처리 위해서 선생님 만나뵙고 사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가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딱 시간 5분 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사인 받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케어 서비스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침구는 다들 사용하시는데 침구 청소는 한 번도 안 해서 진드기 이런 것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약간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매트리스가 없어요. 이거 사실 그냥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회사에 따로 이야기해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걸로 챙겨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특별히 챙겨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보시고 다른 분들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 이게 DB학개론을 보면은 저촉기제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많이 싣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어필을 하고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다른 걸로 챙겨드리고 다른 선물을 드리겠다. 근데 이분들이 선물을 줘서 만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귀가 얇아서 만나는 거지. 사실은 선물을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요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거라서 다른 사람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건강검진 할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업무 매뉴얼 보시면 그러니까 DB별로 속성이 있고 접촉 기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숙제해서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검진 안 받아도 돼요. 이것도 협박인데 고객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이후 과정이 번거롭잖아요. 뭐 이것도 협박인 것 같죠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벤트 참여한 적 없어요? 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하시나요? 개인정보 확인하면서 예약 그때 이벤트 참여하셨다. 맞아요. 기댈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기댈 쪽이 그쪽밖에 없어요. 일주일 전에 뉴이비씨 얘기하면서 전화 받으셨고 무료 보장 분석 받으시고 홍삼 이벤트 참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표준 스크립트로 빨리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계약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요. 그냥 우리 선택이 필수로 가능하지. 아 그런 말을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흔히 듣던 거절차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은 선생님 선택이고 저는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선택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하려고 하기는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그냥. 네. 저희가 ING생명이나 신한생명 합병돼가지고 신한생명 출범된 거라서 회사 뭐 홍보 공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라서 가입권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네, 가입권을 드리면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말이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만나서 하는 건 안 해요. 혼자만 대답 안 하셔가지고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기댈 때가 여러 번 없어요. 통화할 때 네. 만나서 하는 거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주셔야 그러면 안 해요. 그럼 끝. 그래서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알아주시는 저는 사과해요. 이거 저희가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애초에 대면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벤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쪽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죄송한데 대면인 거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 모르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스템에 고쳐놓을게요. 제가 책임지고 고쳐놓을 거고 본사에서 저도 저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근데 저도 일하는 사람에서 만나긴 만나야 돼요. 죄송해요. 네. 만났을 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만났는데 처음에 이거 나라에서 진행하는 건 줄 알았대요.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희가 퍼미션 DB를 생성을 할 때 외부 업체를 통해서 퍼미션을 하거든요. 상담원들을 통해서. 그럼 이분들은 얼마나 약속을 잡았는지가 아마 실적인 영향이 끼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많이 던져요. 네. 한국보험협회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봐요. 네. 보험협회에서 꼭 하시는 거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회사 진행하는 거 아니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들었고 이거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신한라이프에서 나오셨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냥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고 선생님 근데 이 홍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무래도 신한라이프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외부 인력을 쓰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이제 약속을 잡는 게 어떤 실적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놓을게요. 그리고 만난 시간이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내고 대화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죠. 전화 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밸류업 TV 정리. 요건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요. 요즘에는 다 FC.com 캡처할 줄 아시죠? 그게 노트북으로. 그렇죠. 네. 캡처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교환하기 위해서 혹은 제가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밸류업 TV를 배분받은 다음에 그게 많아요. 빠져나가는 게. 회수가 돼요. 이게 3개월 지나면 회수가 되더라고요. 돈 주고 산 건데도. 이거는 뭐 문자 보낸다? 네. 이거는 뭐 큰 문제 아니고 네. 자기소개하는 거. 이거는 뭐 상담 갔을 때
보통 이제 시니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보장 분석을 미리 빼가는 게 아니고 주니어가 갔을 때는 딱 이렇게 열고 여기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주니어는 굉장히 보험 많으시네요. 보험이 하나 둘셋넷 10가지 내시고 보험에 뭐 70만 원 내고 계시고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고객들이 애초에 커미션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만날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보장 분석의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수문보험금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이렇게 가면 깨져요. 무조건 깨지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구미가 당길 만한 얘기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열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그냥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냥 상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아래 거부터 다 열어보면서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찍어요. 눈에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라는 거 하나 찍거나 어떤 게 제일 이상하세요? 화재가 많아서 화재보험이 많아서 그것도 그럴 수 있죠. 현대해상화재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오려면 또 뭐가 걸리세요? 걸리는 거 뭐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치매가 걸리세요? 치매가 2개야. 또 3호 또 정답 없어요. 정답 없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눈에 그냥 봤을 때 걸리는 걸 찍으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랬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보장 분석을 안 받아서 가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보장 분석을 받아가 봤자 결국에 얘네들을 쭉 그냥 보장 분석표 나를 위해서 그냥 이제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서 그냥 A3 용지로 하나 가져가는 게 끝일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저랑 그분은 이디야 커피에서 만나서 식별복잡해서 만나서 태블릿 하나 놔두고 A3 용지 하나 놔두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건데 이거 자체가 제가 뭔가를 준비해온 것 같지만 그분이 봤을 때 대단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준비를 그냥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실 간편 같은 것도 사실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찍어요. 찍는데 그냥 선생님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도 있으시고 치매보험도 있으시고 뭐 어쩌고 설명하다 이거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열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잘 안 해요. 열고 한참 태블릿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숨을 좀 쉬다가 안타까워 약간 하다가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선생님 혹시 어디가 괜찮으세요? 그럼 고객 표정이 약간 이렇게 돼요. 아니요? 아픈 데 없는데? 선생님 당뇨나 아니면 암이나 아니요? 없는데? 현대해상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담당자분이? 이렇게 약간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요. 살짝씩. 현대해상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긴 있는데 가까운 분이세요? 아이고 친구 와이프. 이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믿고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 전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보통 고객들이 호기로 말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내가 돈 내는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관계가 세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런 거 얘기를 조금씩 해요. 혹은 뭐 치매 얘기를 조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긴장감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칠 수 있게끔 그걸 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예 설계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고 전산심사까지 다 눌러보고 선심사 다 해보고 금액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리고 이제 빠지고. 근데 대신 빠지기 전에 이 사람 이거 만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계한 거 해서 금액까지 보여드리고 금액 맞춰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빠질 때 선생님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 비과세로 할 수 있는 저축 같은 거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그거 다 가지고 올게요. 부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거나 그랬을 때 보통 그냥 10만 원짜리 그냥 패키지만 하나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 근데 왜 연금은 없으세요? 연금도 하나 준비해 올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얘는 그냥 하는 건 거고 연금 PC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패키지 PC를 하거나 이분을 만났을 때 최대한 이거를 다
건드려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오겠다가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고 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드려서 가지고 온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게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짜리라도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제 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그래서 밸류업팀이 처음에 상담할 때는 제가 아예 이 4차원 막 이럴 때부터 외부 업체에서 커미션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서 막 16만 5천 원 주고 했었어요. 그때 한 건당. 그때 이제 혼자 나가서 막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리고. 그래서 빈 보장 분석표를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 항상. 이제 약간 제본 같은 거라서 빈 보장 분석표에다가 그분 거 열어보고 여기다가 쓰고 하면서 상담을 했었고. 그러니까 밸류업 DB를 하실 때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실 게 사실 TA일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상담은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밸류업 DB 자체가 애초에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애초에 저도 만날 사람이 없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사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되게 이상한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밸류업 DB 상담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네. 조선 대동포군? 그러니까 동포군은 뭐 이상한 정도는 아니죠. 네, 그런 건 뭐 이상한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뭐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벌러지긴 하는데 많이 더우시죠. 그렇죠. 지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네. 그분들은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지금 많이 벌러진 거긴 한데 커미션 DB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마케팅하는 채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오면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인정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활동량이 부족하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만났으니까 이런 분이 나와도 난 괜찮아. 그럼 좋은 사람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상담을 하실 때 좀 많이 유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입장에 맞춰서 최대한. 그래서 아예 뭐 이거 하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 네, 그냥 아예 그 사람 입장에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보험이 있는데 FC가 봤을 때 뇌혈관이 없어, 허혈이 없어 이런 거 되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FC 입장에서. 근데 뇌혈관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뇌혈관이 왜 없으세요? 나 필요 없어요. 가족력이 없어가지고. 그럼 오케이. 저는 그냥 그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선생님. 암을 더 하세요, 암을. 그냥 암도 뭐. 그럼 연금하세요. 저축하세요. 이쪽으로 계속 바꿔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우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조금 사례를 보면 조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23년이니까 아마 저희 파일럿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머 때 만나뵀던 건데 이분은 50대 남자분인데 이미 방광암 진단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이걸 산 거면 뽀갈 거잖아요, 사실은. 암 진단 받았어. 23년 8월에 만났는데 23년 6월에 2달 전에 암 진단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얘기를 처음에 봐서 그냥 나눠보니까 신청하신 목적이 뭐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줘.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끝났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진단서 보여주세요. 봤더니 C코드가 써 있어요. 근데 의사가 여기에 이거 비치기습인데 비치기습 건강암인데 나는 이거 번질 수 있으니까 C코드 줄래. 이렇게 써 있어요, 진단서에. 그냥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제자리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납득이 안 가죠. C코드가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를 조금 들어드리다 보니까 이분께서 큰아드님이 대장암에 돌아가셨고 사고로 그 다음에 작년에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죽었고 10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 죽었고 올해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상태라서 제가 이제 조금 위로라기보다는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투병 중이시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같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조금 계약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울고 나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위로가 많이 됐나 봐요. 네.
저는 접촉 기제를 무조건 처음에 드리거든요. 맨 처음에. 조금만 타이밍이 얻어도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벤트 소개하고 바로 선물 드리고 바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을 소개해 주시면 사모님한테 아니면 젊은 친구가 왔는데 젊진 않지만 젊은 친구가 왔는데 사람이 뭐 보험 계약도 안 했는데 선물도 주고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나 위로가 너무 많이 돼서 당신 이 사람한테 계약 좀 해. 그래가지고 소개해주고 따님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돈 주고 샀는데 왜 건강암 준다냐? 왜 암 준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요거는 그러니까 네일아트 샵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서 계약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건 말씀드릴 게 아닌 거고 이분은 목적이 신청한 목적이 손님으로 온 설계사가 있는데 자기 보험 다 깨고 자기 걸 다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판단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가 문제. 근데 마침 어디서 보험 뭐 보장 분석해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네. 잘됐다. 이분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이러고 만난 거죠. 이분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많대요. 손님으로 와가지고 막 이거 지금 어쩌고 하자는 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어차피 그분은 손님으로 오시는 거고 애초에 보험이 약간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결국에 설계사 탓을 해야 될 건데 결국에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설계사 혼내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차라리 저를 고용하시고 제가 그냥 잘못하면 혼나고 저랑 그냥 진행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어쨌든 이분도 보험을 그 설계사한테 가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로 줄여드린 다음에 그냥 이것만 가입하시고 다른 건 저희랑 하세요. 이렇게 가입을 했던 사례인데 이랬을 때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 거냐면은 이분한테 쪽대본까지 보내줘요. 문자, 카톡으로. 그래서 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고객들은 그 말을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해주는데 그때 제가 보내줬던 내용이 어느 날 진짜 미안한데 내 남편이 군대 동기가 신한라이프에 들어갔대. 근데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지금 신한라이프 걸로 보험 계약을 다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언니랑 정리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몇 날 며칠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된다. 근데 남편이 절대 하지 마라. 그 언니 믿지 마라.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언니 설득해가지고 내가 7만 원짜리 요것만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진단금, 암진단금 7만 원 정도만 딱 가입하고 다른 것들은 다 저희랑 했어요. 그 얘기 있는 거를. 그래서 최대한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거에서. 이게 제가 몰래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건 100%가 나중에 교육할 때 써볼 수 있겠다. 그걸 찍었는데. 성북구청 앞으로 올라가서 성북구청 앞으로 갔더니 이분이 성북구청이 없다는 거예요. 한성대 입구 쪽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중국집에서 술 드시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대낮에 12시에. 근데 여기 소주 2병 더 있어요. 맥주 1병 있지만 2병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완전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완전 아니라 동호회, 모임 이런 것도 아예 못 나가요. 딱 모르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차피 사람 계약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 밥 먹자.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밥을 시키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도 끄집어내가지고 또 상담을 했어요. 카페 가서. 상담을 했더니 동생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고 동생 말대로 내가 다 계약할게. 내 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할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전철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신한라이프는 뭐 대출이 나오나? 대출이 되나? 막 이런 걸 여쭤보시다가 나중에 뭐 50만 원 빌려줘. 100만 원 빌려줘. 이렇게 와서 차단.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이걸 안 믿어요. 요즘에 진짜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건 또 지역 보고 고르시죠. 그렇죠. 이건 지역 보고 고르시고 보험 가입하는 거 보고 고르시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선입견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이름이 너무 송파구 사실 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40대 남자분이세요. 되게 멀끔하신데 메가커피에서 만났는데 메가커피 잔 2만 하잖아요. 2만 원 거를
진짜 이렇게 원샷을 앉자마자 쫙 하더니 침을 계속 여기다 뱉어서 침이 한 이만큼 막 차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때 주니어랑 갔거든요. 네. 주니어랑 갔는데 주니어는 사실은 DB 10개 사가지고 약속 한 3개 잡아서 저한테 종류처럼 하나 했는데 만난 분이 이분이면 사실은 주니어는 그렇게 안 보고 싶어요.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주니어는 계속 아니야 괜찮은 분일 거야 멀쩡한 분일 거야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초대한 상담하다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다. 약간 DB는 뽑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건 맞고 약간 뽑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표는 이겁니다. TA를 하실 때는 10건 중에서 3건 잡았던 거를 1건 더 잡는다, 2건 더 잡는다 이 정도 목표로 가시는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3건 했던 거를 4건 한다, 5건 한다 이 정도로 맞추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TA이신 거죠? TA이세요? 몇 채월이세요 지금? 6채월.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너무 덥죠 여기? 옷을 벗으세요. 그래도 쑥스러웠어요. 제발 벗으세요. 제발 벗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못 벗어요. 쑥스러워요. 완전 내향이. 네, 완전 내향이. 절대 안 돼요. 아니요, 내용 천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그냥 좀 편하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 다 이제 식구니까 뭔가 딱딱하게 교육처럼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그냥 편하게 버즈처럼 혹시 물어보실 게 있는지. 아이의 통화 자체를 네.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대화 실탄이 되면서 이제 안 한다 한 적 없다 하면서 항상 좀 끊어버리시는 가짜로 단박 거절하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되게 저희 그거는 지금 6차원이시잖아요. 9차원 다시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기억을 해요. 한 달 정도 살면 기억을 해서 저는 교환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한 달, 뭐 2달 뒤에 터치를 하거나 3달 뒤에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A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좀 딱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친근하게 하세요? 저는 반대로 하시는 거죠. 네. 많이 사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근하게 하면 광고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박에 끊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려 사무적으로 난 내 일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담당자 저 한 명인 거예요. 네. 나 혼자 회사에서 나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이거 대전 사람 붙여준다고 해가지고 난 이거 신청한 건데 왜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방 것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본사에서 자꾸 그렇게 해요. 저도 미치겠어요. 좀 광주도 가고 강원도도 가요. 저도 곤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몰라요. 본사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정말 TA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라고 진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방향으로 가면 처음에 단가 과정이 훨씬 많아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는 순간 끊어버리거나 됐어요 이럴 거예요. 왜냐면 상담원들이 2번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같은 톤이면 져요. 그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톤으로 가는 거 같아요. 네. 혹시 또? 그러면 그 네. DB를 좀 묵혀놨다가 네. 이제 교환을 하거나 해가지고 제 컨택을 다시 할 때 그때는 이제 왜냐면 처음에 밸류업을 사가지고 했을 때는 유입된 스크립트를 저희가 참조를 해서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1차 콜처럼 저희가 해야 돼요. 다시 상담원이 연락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했을 때 그냥 누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여기 부서에 배치돼서 와서 보니까 선생님께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선물도 그대로 있고 왜 안 받으신 거세요, 선생님?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몰라요. 지금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네, 누락되신 것 때문에 연락드렸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 서서 왔어요. 여기 창문 열렸어요. 되게 시원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뭔가 1차 상담원처럼 다시 그걸 퍼미션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FC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럼 이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퍼미션의 장점은 무조건 빠르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이번 주 일정 비었으면 빨리 구매해서 이번 주 채워넣어야지.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권은 사실은 연락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몇 번 해서 나중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똑같이 가면 FC 입장에서 손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이고 이건 이거니까. 예, 그래서 본론을 빨리 말하고 빨리 통화 보내주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안 받았네? 저도 그러니까 TA를 해서 우여곡절의 설득 끝에 결국에 그 사람이 오케이, 만날게요. 토요일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금요일날 문자가 와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와요.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보통 FC님들은 다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래도 한번 다시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봬요. 이렇게 막 말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전화하잖아요. 까먹었어요. 그럼 저는 이번 주 스케줄 날라갔네? 오케이, 다른 걸로 이번 주 스케줄 채워야지 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있을 갑자기 급한 스케줄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면은 며칠 턴으로 전화를 드려요. 그건 답이 없죠.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경우 그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경우에는 저는 며칠 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바꿔요. 한 두 번 안 받으면 네가 해봐 이렇게 바꿔요. 메시지 안 하고. 네. 메시지 안 하고. 네네네. 남기도 안 남기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읽었으면 읽었는데 왜 안 받지? 이런 것도 사실 시간 낭비니까 그냥 넘겨요. 바꿔요. 야 부재다. 넘겨. 하다가 심지어 1년 전 것도 쌓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1년 전 거를 지금 전화 왔을 때 받아서 계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수가 점점 그냥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이걸로 딱 해서 내가 그래 이번에 진짜 뭐 어떻게 하든 이번 달 어쩌고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다음 달에 내가 밸류어 200개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분들이랑 조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쪽에서 보면은 도입이 이제 요즘엔 도입이 워낙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DB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뭐 6차원인데 SSL 되고 집도가 5명 되고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한번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조인해서 상담할 바에는 자기랑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걔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걔네가 한 200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했었어요. 6차원짜리 시니어 한 명에 1, 2차원짜리 주니어면 1, 2차원짜리는 당연히 TA를 제대로 못했을 거고 얘도 상담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200개 중에 계약이 3건 나왔어요. 그 정도로 편차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확실히 DB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정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 만날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돈 주고 사야지. 이상한 사람 나와? 괜찮아.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기대요. 나 상담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좀 가야지. 그냥 완전히 기대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비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사실 돈 주고 사는 건데. 또? 왜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엄청 잘하시네요. 뭐가요? 너무 진짜 굉장히 무난하게 잘하시네요. 약간 사기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기치는 것 같아요.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만 더 좀. 네. 샤워셔 되고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해가지고 네. 과자를 먹거나 이렇게 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전차 어렵시들이 이제 이런 기비용을 해가지고 네. 받는 스트레스와 네. 또 이 좌절감 네. 등등 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어를 서랍을 그런 거 말고 네. 지금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를 주시는데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보고 냅시다. 네. 정말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DB만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았던 이제 집도인 친구들이랑 이걸 한 1년 정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니어를 다니면서 주니어를 이렇게 다녔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의지가 약하면 사실 쉽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기는 하고 사실은 저는 지인 영업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DB 영업은 그냥 곁다리로 부수적인 것 뿐이지 지인 영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DB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마인드가 돼가지고 DB로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붕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정확히 그거거든요. 저는 지인이 진짜 없었고, 그래서 지인이 진짜 없어서 진짜 막 유치원 같이 나온 애, 군대에 기억도 안 나는 동기, 뭐 이런 애들 다 찾아갔던 거거든요. 사실은 다들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DB도 같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DB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긴 하죠. 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DB로 정말 쇼부를 보려면 모수가 더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매달 10개씩 구매한다. 제가 현실적으로 매달 10개 이상 구매하시기 힘들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진짜 DB로 쇼부를 보겠다. 그럼 매달 30개씩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원하는 업적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쥐고 움직이는 DB 개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 차원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정이라고. 어떤 조인 나가면서 어쨌든 소득적인 부분에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과정이고 결국에 이게 결과가 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딱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 저희 지점을 보면 도입되는 속도가 저 차원이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 지점에서 시니어가 되는 것도 어떻게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진짜로 주니어만 계속 하다가 이렇게 좋은 시니어랑 주니어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얘를 시니어로 세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보통 1년 정도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점도 보면 한별지점 생긴 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점 하나가 분야를 했고 수많은 시들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도입되는 인원수가 한 달에 한 10대 명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시니어로 살아남아 있는 게 2명 정도거든요. 2명 정도. 1년 차, 그러니까 1년 미만인 FC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시니어가 되는 쪽으로 비전을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거라서. 네. DB로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네. DB로만 해서 가려면 어쨌든 조인이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네. 그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많고요. 네. 조인이 들어오고. 갑자기 너무 암울해져.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한테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할 수 있어, 좋은 사람 올 거야, 이것만 하진 않고, 너 나랑 계속 다니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지가 내 집이 좋으니까 언젠가 이 지점에 네가 신임화 될 거야. 내 자리에 네가 서야 돼. 나는 빠질 거고. 그 얘기를 해주죠.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갑자기 암울해졌네요. 혹시 또 뭐 딴 거? 네. 어떤 종류의 포지션을 선택하세요? 저는 홍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퍼미션, 뭔가 지점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잖아요. 단체 구매할 때.
그때 새로운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DB를 계속 여태까지 해본 결과 홍삼 끝났어요. 보니까 끝났어. 홍삼 끝났어요. 홍삼 끝났고 이게 왜냐면 외주 업체를 쓰잖아요. 커미션을 할 때 얘네들도 그래서 양질의 DB가 넘어와서 여기서 계약직이 잘 돼야 외주 업체도 살아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가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파일럿 같은 거를 받아서 하거든요.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소정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긴 하는데 일부러 시도를 많이 해보긴 해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니 보험만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미션을 진행한 DB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처음 게 좋아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사업성이 증명이 돼서 요런 커미션 DB 나왔습니다 하시는 건 그걸 하시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훅 하시는 게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도. 네. 커미션을 제가 되게 그러니까 그 파일럿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봤던 게 한 번은 신한카드 무슨 회원들 대상으로 커미션을 해서 뭐 한다. 그래서 저한테 20개를 줬는데 20개 중에 17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래서 우와! 내가 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보니까 이게 워낙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미니보험으로 지난달부터 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업적이 저 좋아하거든요. 미니보험을 지난달, 이번달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형편없어요. 네. 이상하게 차이가 확 나요. 근데 이제 커미션 DB 중에서 유형이 좀 오래된 유형의 DB들은 아무래도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네, 그분들 중에서 거절된 분들 다시 붙잡아서 하시는 것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더 열심히 DB인 건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DB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거 소통하시고.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저 질문 못하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네. 이건 좀 다른 건데 네. 그 WS나 뭐 다른 GA 같은 경우에는 아예 DB를 다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서 전문으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외국 것도 아까 사셔서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외국 거를 처음에 사봤고 최근에도 저희 지점에서 외국 거를 똑같이 그 업체에서 사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꼭 그 신한이라고 하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접촉할 때 전화할 때요? 네. 전화할 때 신한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얘기해요. 신한라이프고 보장 분석할 거고 30분 시간 걸릴 거고 무조건 얘기해요. 그 루트가 회사에서 제공된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제공된 게 아니어도 상관없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전화가 그렇게 오면 좀 수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어딘지 밝히지도 않으면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업체 거였어도 신한라이프입니다, 오렌지라이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무슨 보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많죠. 한국보험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라 그러지? 내 보험 찾아주기 무슨 서비스 담당자가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신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확률은 어때요? 확률이요? 어떤? 결과가 회사 제공된 거랑 이거 산 거. 제가 외부에서 16만 5천 원인가를 주고 옛날에 했을 때 그때 물론 저차원이긴 했지만 10개를 이제 165만 원 들었거든요. 계약 한 번 했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큐브 13만 원짜리 했거든요. 그럼 손해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저한테 10개 정도가 그냥 DB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계약을 한 3건, 4건 정도는 해요.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싼 게 좋은 거예요. 네, 무조건 싼 게 좋은 건데 저희 가격을 맞춰주는 데가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외부 업체가 그런 말들이 있죠. AS가 또 쉽다. 무제한 AS 해준다. 안 만나면 AS 계속 해준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걔네를 계속 돌려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희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저희 지점에 한 400만 원치 산 친구가 있었어요. 한 건 했나? 원. 그럼 이제 멘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DB라는 게 애초에 이거를 사면 이만큼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사실. 그건 답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고객한테 나 이거 5만 원 주는 건데 왜 안 만나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질문 혹시? 이제 없으시죠? 제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 사업본 보니까 편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네, 물어보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물어보시고 저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교육을 다른 지점 같은 데 가면은 못할 말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열심히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DB는 체결률을 따지고 보면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관 DB가 체결률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관 DB가 훨씬 질이 좋아요. 사람이 검증이 돼 있죠. 일단은 이분은 어쨌든 보험료를 10년 넘게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라도 검증이 돼 있는 분, 성실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네, 그거라도 검증이 돼 있으면 이관 DB가 훨씬 좋은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관 DB 확보가 안 되니 검증이죠. 네, 양이 문제죠, 양이. 그래서 부족한 양을 DB에서 조금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니랑 나랑 코디 비슷하다. 오늘. 왜 질문 안 해? 안녕하세요. 왜 질문 10개는 했었어야지. 저 이거 끊어보면 몰라요. 계속 촬영되고 있는 선생님 이거 계속 촬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끊는지 몰라요.